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기, 장시간 앉아 있기,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행동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움직임 자세에 너무 제약이 큽니다. 앉고 움직이고 눕는 자세에서 심해지는 허리 통증, 그리고 특히 걸을 때 악화되는 다리 저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합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 시 다리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척 막취통증의학과 의원 이인권 원장님 모시고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척 마취통증학과 의원 대표원장 이인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게 풍선 확장술입니다. 이 단어만 보면 풍선으로 무언가를 확장하는 시술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시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은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해 개발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협착증은 척추의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심하면 보행 장애와 같은 운동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풍선 확장술은 좁아진 부위에 특수한 풍선을 삽입해 이 공간을 넓혀주는 시술로 척추 협착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완화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시술은 풍선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단계와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유착을 줄이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물은 신경 주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주변의 유착을 완화시켜 증상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풍선 확장술의 장점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개나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 위험이 낮아 고령의 환자분이나 기저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분들도 받아볼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풍선 확장술은 어느 부위에서는 할 수 있는 시술일까요? 풍선 확장술은 주로 허리, 즉 요추 부위에서 시행되는데요. 척추 협착증은 허리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고 이는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부위, 즉 경추에서도 척추 협착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 부위의 협착은 팔이나 손저림, 어깨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목에서는 풍선 확장술이 아닌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허리에 비해 이 공간이 좀 좁아 풍선을 확장시킬 경우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풍선 확장술을 하진 않습니다. 풍선 확장술과 신경 성형술의 차이는 이제 풍선의 유무만 다를 뿐 쓰이는 약제나 시술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술의 부위와 적응증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협착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의가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쵸. 경추 부분에는 공간이 적으니까 이게 요추, 허리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허리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허리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다양한 불편을 겪는 환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이는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이로 인해서 자주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할 정도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으로 인해 다리 저림이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에게도 풍선 확장술이 적합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수차례 이런 증상들로 인해 아마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풍선 확장술이 매우 적합하고 네. 디스크 파열로 인해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서도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전신 마취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상이 풍선 확장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증상의 원인 등을 고려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요. 이제 걸으면서 다리 저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많이 안 걷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일단 걷는 운동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통증을 느끼고 참으면서까지 걸을 필요는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환자분들에게 무리하지 않고 걷다가 아프시면 잠시 벤치에서 쉬어가시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걷기는 걷되 너무 무리하시는 말자. 그렇죠. 이게 취지네요. 자, 그러면 이 풍선 확장술은요. 반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풍선 확장술은 신경 압박을 완화하고 염증과 유착을 줄여 이제 장기적인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고 걷기 어려웠던 환자분들도 일상생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시술의 효과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지속될지는 이제 환자분의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척추 협착증은 이제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깊은 만큼 시술 후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른 자세로 걷기를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네. 바른 자세로 걷기. 그러면요, 원장님 네. 이게 좀 제한되긴 하는데 네. 앉은 자세, 바른 자세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앉았을 때 바른 자세 시범 앉았을 보여주세요. 때 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한 네. 이제 시술 후에 환자분들이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이제 걷기 외에도 이제 여러 재활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면 효과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술 자체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만 결국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척추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전문의들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고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풍선 확장술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그 시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시술 직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기, 장시간 앉아 있기,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행동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시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술 부위가 붉어지거나 열감, 통증이 심해질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입니다. 시술 후에도 협착 부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바른 자세로 걷기 꼭 해주시고 네. 전문의가 권장하는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척추를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관리가 시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저희 이제 일단은 바른 자세, 바른 자세로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하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풍선 확장술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을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신경 통로를 풍선으로 넓히고 약물을 통해 염증과 유착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시술은 보행 시 다리 통증, 허리 통증, 디스크 파열, 수술 후 통증 증후군, 기저질환으로 척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 번의 허리 주사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효과적이며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에도 바른 자세로 걷기를 포함하여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를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척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풍선 확장술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풍선 확장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의 협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 침습 시술인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거나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